네, 안녕하세요.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김도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구 지역에서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오늘 국내 증시 또 다시 한번 낙폭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루하루 예측하기 힘든 장인 만큼 매일매일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투자 전략 꼼꼼하게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방송 유튜브에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이데일리 TV를 검색하시면 언제 어디서든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들 계신가요? 여기 보이시는 번호 샵 3772번으로 상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한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방송을 통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만으로는 부족하시다고요? 조금 더 자세한 주식 정보가 필요하시다고요? 그것도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노란통 메신저 고수의 관심 종목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더 다양한 무료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고요. 오픈 채팅방 들어가는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이 번호로 참여 요청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주소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많이 연락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해보기 전에 먼저 현재 구간 우리 시장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 11일 수요일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문을 열었습니다. 자, 오늘도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고수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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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제 간밤에 미국 증시는 급 반등 흐름을 보였지만 오늘 국내 증시는 다시 또 하루 만에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지난해 8월 말 수준까지 다시 밀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 오늘 대형 IT주, 반도체 장비 부품주를 위주로 약세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상승하는 쪽에서는 교육주나 또 온라인 교육주 그리고 은행, 금융주들이 상승세에 눈에 띄고 있는데요. 그럼 먼저 오늘 전반적인 시장 상황 분석부터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어제 우리 증시가 소폭 올랐었습니다. 우리 증시가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어제 말씀드렸던 트럼프 행정부와 금융기관들의 긴급 회동, 이 소식에서 나왔던 뉴스들 때문인데요. 이 사이에서 골드만삭스에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한 가지 제안을 했었습니다. 2011년에 소득세를 감면을 한번 해줬더니 이게 효과가 좀 괜찮았습니다. 이번에 이 카드를 한번 써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딱 제시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 그러면은 이번에는 감면을 하지 말고 급여 소득세를 아예 받지 말아보자라고 초강수를 두게 되면서 미국 증시가 좀 상승을 하게 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골드만삭스에서 소득세 감면을 2011년에 정확한 데이터로서 제시를 했는데 이게 또 재정 정책으로서 효과가 있다. 이번에 GDP가 1% 정도 성장률이 좀 낮춰질 것 같은데 이거를 메꿀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2,200억 달러 이상 메꿀 수 있을 만큼 급여소득세를 낮춰준다고 하면은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 같다라고 어제 트럼프 행정부에 제의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를 그럼 이것을 한참 좀 생각하다가 어제 미장 끝날 때쯤에 1시간 남짓 했을 때 그럼 우리는 급여소득세를 연말까지 받지 않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다라는 발언을 하자마자 미 증시가 거의 보합 수준에서 5% 수준까지 급등을 하게 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네. 그럼 이 트럼프 대통령이 소득세 이 면제 카드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소득세, 급여소득세입니다. 급여소득세를 면세를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게 될 경우, 이제 이거는 미국 하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미국 하원으로 넘어가게 돼서 하원에서 통과를 해야만, 하원은 이제 민주당이 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통과가 되어야만 실제로 이제 연말까지 급여소득세가 면제가 되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발언을 하고 나서 미 증시는 5% 정도 오르면서 자본들에 대해서 뜨거운 환영을 받은 상황입니다. 이 뜨거운 환영을 받았는데, 이것을 이제 만약에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에서 거절을 하게 될 경우에는 어제 상승했던 부분을 바로 다 급락을 시킬 수가 있고요. 네. 반대로 이제 이거를 찬성하게 될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을 오히려 끌어올려주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본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큰 한 수를 두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을 하고 민주당에서 찬성을 해줘야지만 가능한 건데, 되게 민중들은 민주당이 찬성한 것들은 보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면세를 해줬다라는 것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후속 정책이었지만 오히려 이것이 다음 대선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카드까지 아주 잘 이어진 케이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우지수 차트 지금 보시면은 전날 하락했던 부분의 절반 정도는 낙폭을 회복을 했습니다. 이게 뭐 어제 다우지수 전체적인 흐름이 어땠냐면은 요즘 분봉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은 오전에는 이 소득세 감면 소식 때문에 조금 한 2% 정도 상승을 출발했다가 장 개장하고 나서 1시간 정도 뒤에서 이것을 이제 1시간 뒤에 민주당에서는 과연 이 급여 소득세 감면을 통과를 시켜줄지에 대해서 조금 미지수다, 이런 식으로 좀 뉴스가 나오자마자 바로 하락으로 전환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면 받지 않는 것으로 좀 추진을 하겠다고 하자마자 바로 이제 급등을 해준 모습들을 보면은 지금 이 재정 정책 하나가 미국 증시에 얼마나 크게 지금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또 지금 통화 정책은 이미 나올 대로 다 나왔으니까 여기에 좀 양념을 쳐줄 수 있는 재정 정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볼 수 있는 시장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외에도 유가도 좀 반등을 해줬는데요. 유가가 이제 반등하게 된 이유는 사우디아라비아랑 러시아가 다시 회의를 들어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보여졌습니다. 러시아 에너지부 장관이 이제 조금 뭐 이런 직접적인 언급은 아니지만은 다시 합의를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여지를 좀 남긴 부분도 있고, 냉정하게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재정 상태가 무리하게 치킨 게임을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평가가 좀 섞이면서 사우디아라비아랑 러시아가 다시 좀 합의를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나오면서 뭐 엑손모빌 어제 보여드렸던 유가 종목들 전부 다 낙폭을 조금씩 회복을 하면서 지수 상승에 좀 도움을 좀 줬었고, 특별한 것은 또 이제 2월 21일 이후로 장이 계속 빠졌었는데, 장이 빠지면서도 달러화의 가치가 계속 하락했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계속 하락해왔었는데 어제 처음으로 이제 1.5% 강한 반등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99.8 하던 달러 인덱스가 95 수준까지 약 5% 빠졌었는데 여기서 다시 96 수준까지 회복하면서 달러화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다. 이제 이것이 어쩌면 미 증시가 지금 상황에서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일만의 좀 힌트. 그러니까 재정 정책만 여기서 더해준다라고 하면은, 또 민주당에서 찬성만 해준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반등이 좀 가능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오늘 우리 시장입니다. 미 증시가 강하게 올랐었는데 오늘 우리 증시는 좀 약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지금 코스피가 1.3%, 코스닥이 2.1%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뭐 전에 어제 미 증시가 빠졌을 때 우리나라 빠지지 않았고,
어제 미증시가 또 올랐을 때 지금 빠지지 않는 부분 좀 엇갈리는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나라는 미국만큼의 재정 정책은 아직 없다라는 것이 좀 하나 아쉬운 점이고 미국에서 급여소득세를 안 받는 것은 솔직히 우리나라 국민들은 별로 영향이 없는 뉴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지만은 지금 일단은 뭐 달러 인덱스 일단 달러 인덱스가 반등했을 때 우리 원화가 같이 뭐 절상을 하면서 환율이 꺾이지 않는 모습, 그러니까 환율이 추가 급등하지 않는 모습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은데 시장이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959 콜센터를 기점으로 해서 서울 지역의 집단 감염 이 불확실성이 새롭게 발생을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불확실성이 줄어들게 되겠지만은 서울 지역에서 다시 감염이 시작하게 될 경우에는 불확실성이 다시 한번 확대가 될 수 있다. 네. 남은 코로나에 대해서 앞으로 남은 악재는 서울 지역 확산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기어코 터지고 말았기 때문에 이 상황이 지금 증시의 저점을 조금 더 낮추는 그래도 여전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1800 후반대, 1900 초반대 지지선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어디까지 낙폭을 확대하고 내일 선물 옵션 만기일에 외국인 수급이 과연 돌아올 수 있는지 이 두 가지만 체크를 하게 되면은 증시의 저점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 미국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한 경기 부양책 소식이 나오면서 그 반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의회에서 통과될지 여부가 앞으로 증시 흐름과 또 트럼프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니까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관련 불확실성이 다시 불거지면서 오늘장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1900선 지지 여부 그리고 앞으로의 수급 흐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추가적인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국은 우리 트럼프 대통령의 워딩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통상은 감면을 한다고 하면은 소득세를 감면한다고 했을 때 물론 조금 적게 받을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면제해 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거를 증시를 어떻게 보면 떠받치기 위해서 네. 자기의 이제 워딩으로 떠받치기 위해서 세게 나가니까 이게 현실성이 있느냐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물론 여기서 이걸 인정해 주느냐도 문제가 되지만 실제로 만약에 안 받았을 때 과연 미국 살림이 돌아갈 수 있느냐의 문제도 있어요. 예를 들면 최근에 저희 나라도 그런 얘기 나오죠. 기본소득, 재기본소득 해가지고 전 국민한테 100만 원씩 주겠다. 이런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주면 받을 겁니다. 네. 주면 받아야죠. 주면 받는데 네. 그게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 정말로 줄 거냐라는 생각을 하면 사실은 주면 받겠지만은 저희가 얘기 들을 때도 줄 것 같진 않아요. 네. 솔직히 10만 원도 안 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성 없는 이야기들을 한다면 오히려 그게 처음에는 시장이 흥분할지 몰라도 나중에 소위 말해 현타가 돌아왔을 때는 이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트럼프 입장이 너무 급해요. 네. 선거가 얼마 안 남았고 어떻게 보면 본인이 잘 이렇게 다듬어가지고 끌어올려왔던 증시가 빠지니까 마음이 급해서 좀 무리수들 던지는 게 아닌가. 그게 네. 오히려 불확실성을 확대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 근데 사실은 이 증시가 빠지고 지금 주가가 힘들고 하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은 원래는 코로나 바이러스였던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외에 워딩이 난무하고 어쨌든 정책에 혼선이 있는 거는 우리가 통제할 수 가능한 영역이고 병은 통제하기 힘든 영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 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아직까지 먼저 이제 맞았던 데들은 좀 완화되고 있고 물론 저희 나라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글로벌 악재 때문에 제 생각에는 조금 더 확산될 수도 있지만 날이 좀 따뜻해지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좀 완화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의료계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측면에서 이 바이러스가 만약에 완화가 된다면은 결국은 이 어려웠던 시국도 좀 풀려나가지 않을까. 결국은 아까 김상현 전문가가 얘기 드렸던 대로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좋은 종목이 있으면 끝까지 끌고 가시는 게 맞고 1890대, 1800대면 구경하고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구경하고 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구경하고 간다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네. 좋은 종목들을 갖고 계시면은 지금 홀딩 굳이 지금 던져서 시장을 떠나면 나중에 만약에 뭐 석 달, 넉 달 후에 봤을 때 그때 후회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네. 측면에서 좋은 종목도 갖고 있으면 아직까지는 던질 때는 아니다.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강수가 오히려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 키우게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을 좀 들어봤고요. 어쨌든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시장이 다시 반등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를 생각하시면서 지금은 천천히 보유 전략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짚어주신 부분들도 잘 살펴보시면서 오늘장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 골수의 관심 종목 방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상담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한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방송을 통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유튜브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요.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송 이외에 조금 더 자세한 주식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노란통 메신저 고수의 관심 종목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 오픈 채팅방 들어가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샵 3772번으로 참여 요청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수요일장 본격적으로 고수의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의 첫 코너 골수의 픽 시간입니다. 골수의 픽 퀴즈도 맞추고 공략주와 투자 포인트도 얻어가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그럼 먼저 이 골수의 픽 시간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방법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두 고수님들께서 매일 아침 8시 50분마다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 종목 퀴즈들을 올려주십니다. 먼저 포털 사이트에서 이데일리 TV를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바로가기가 보이실 텐데요. 눌러보시면 총 4가지 게시판이 있고 그중에서 4번째 오늘의 추천주 게시판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매일매일 그날짜 골수의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자, 오늘자 게시물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 4가지 종목들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골라서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시청자분들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 방송을 보시면서 저희가 드리는 힌트를 잘 들어보시고 이게 과연 어떤 종목인지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정답을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5분을 뽑아서 골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고 또 매일매일 5분께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하셔서 투자에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자 퀴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번 K로 시작되는 3가지 글자의 종목입니다. K 시작 말하니까 저희 완전 초창기에 했던 KNN이 떠오르는데 똑같은 종목이 2번 나올 리는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그럼요. 아닙니다. 2번 나올 수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왜냐면은 저희가 프로그램에서 돌려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똑같은 종목이 2번 나올 수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같은 종목이 여러 번 나오면은 확률이 높다고 판단, 그러니까 상승 확률이 오히려. 높다고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같은 확률,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매수 신호가 단기간에 여러 번 나온 거잖아요. 그럼 웬만하면 이제 사는 방향으로 네.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자주 나올 수도 있고 저희도 이제 종목들을 매일 하다 보니까 많이 했거든요. 네네. 이제 슬슬 중복이 걸릴 때가 됐어요. 저희가 이제 악착같이 피하고 있는데 네. 저희도 이제 오전에 금방 보고 가져온 거기 때문에 그쵸. 이제 전날 뭐 바쁘거나 하면은 걸릴 수도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네. 중복도 가능합니다. 헷갈려도 되는데요. 네. 네, 오늘은 중복이 아닙니다. 아. 오늘은 중복이 아니고 네. KNN은 아니고요. 네. 근데 그 덕분에 이제 하나는 제꼈고 네. 그리고 KNN처럼 영어로만 3글자가 돼 있는 회사입니다. 네. 회사고 일단은 첫 번째 힌트부터 아주 큰 힌트가 나갑니다. 네. KT 계열사 중 IPTV 등을 하는 영상 콘텐츠업을 주로 하는 회사다. 그러면은 K 다음에 3글자인데 네. 알파벳 3글자인데 KT 계열사면 일단 2글자는 확실히 이제 그러니까요. 확정이 된 거예요. 알파벳만 할 줄 아시면 한 개 그냥 떼어 맞추면 될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A부터 Z까지 맞추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문자를 보내실 때 네. 설마 그럴 분은 없겠지만 A부터 Z까지 문자를 하나씩 보내시면은 맞긴 맞겠죠. 문자비가 한참 드시겠는데요. 그럼요. 이제
뭐 문자비를 이제 각오를 하시고 네. 그래서 나는 고수의 관심 종목 일찍을 열심히 받으려고 했는데 네. 아직까지 난 못 받아봤다. 어. A부터 Z까지 때려 맞추겠다 하면은 정답이 반드시 하나가 있죠. 100%네요, 100%. 그럼 100%죠. 네네네. 요즘 그 TV를 보면은 그 옛날 연예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불타는 청춘 이런 데도 옛날 연예인들도 많이 나오고 요즘은 그 추억 속의 연예인들도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옛날부터 지금까지 활동했던 연예인들도 있죠. 뭐 유재석도 있고 강호동도 있고 이렇지만은 옛날 연예인들이 이제 뭐 투명인간, 뭐 잭스키스도 다시 데뷔를 해서 그쵸, 콘서트도 그쵸. 하고 양준일 씨 이런. 양준일 씨도 그렇고요. 그런 분들이 다시 추억 속에 나오는데 네. 사실은 여러 가지 사회학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살기가 좋았기 때문에 그 향수가 있어가지고 요즘 그런 과거에 레트로라고 잘 포장된 네. 옛날에는 레트로라고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어머니 뭐 거저떼기라고 표현을 하는 네네. 그런 걸 지금 옛날 촌스럽다 그랬죠. 요즘 그쵸, 촌스럽다는 표현을 잘 안 쓰는데 요즘은 힙하잖아요, 그게. 그렇죠. 힙하다 그러죠. 네. 옛날 촌스럽다 그랬어요. 그거를 요즘은 힙하다라고 네. 하면서 레트로라고 잘 포장을 해가지고 제때 만약에 제가 대학생 때 뭐 위아래 청청을 입고 다녔으면은 촌스럽다. 지금 이게 무슨 뭐 어느 쪽 고리짝 패션이나 할 텐데 요즘 그게 오히려 패션이 되는 것처럼 네. 옛날 문화에 대한 향수가 있는 건지 혹은 옛날에 살기 좋았기 때문에 요즘 힘들어서 그렇게 사람들이 옛날 걸 찾는 거에 대해서 사회학적 논의가 좀 있는데 네. 이 얘기를 되게 왜 들었냐? 그러니까요. 이 마지막 하나의 알파벳이 저의 추억을 돋게 하는 사실 저보다 한 세대 위, 한 네. 세대 위죠. 옛날에 그 영화 그 접속이라고 있습니다. 네. 접속 한석규 씨 나오고 네네네. 예, 그 인터넷 채팅을 해가지고 이렇게 여자분하고 만나가지고 만나지를 못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네. 그 당시에 저희가 그 썼던 뭐 하이텔, 나무누리, 천리안 네. 이런 것들을 모뎀선에 꼽아가지고 네네네. 쓰던 시절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안 썼습니다. 저도 네. 이제 저는 이제 뭐 세이클럽, 스카이러브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정도까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상한데 약간. 그렇게까지 오래되지 않았는데 네. 이 마지막 글자 알파벳 하나가 네. 방금 말씀드렸던 그 옛날 나오늘의 천리안 하이텔 중에 하나의 하나가? 스펠링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K로 시작하는 세 개의 글자를 갖고 있는 이 종목 오늘의 퀴즈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K로 시작되는 세 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KT 계열사니까 앞에 두 글자는 좀 유추하기가 쉬우실 것 같고 나머지 한 글자가 문제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그 알파벳에 대해서 힌트를 주시는 건데 레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국에는 모뎀 뭐죠? 다시 말해주세요. 결국은 이제 천리안 나오늘이 하이텔로 끝나는 거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천리안, 나우누리, 하이텔 중에 하나다. 결국에는 세 가지 중에 하나다. 이 네.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그 글자를 잘 유추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다음 힌트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원래 회사 이름이 K 땡땡이 아니에요. 원래 회사 이름 이거는 진짜 상장 이름이고 원래 회사 이름은 KT하고 뒤에 세 글자. 아까 거기에 어딘가 있습니다. 원래 그게 진짜요? 풀 회사 이름인데 오. 상장을 지금 이런 이름을 가지고 이제 했는데 KT 계열사 실제로 이거 보시면 이 회사 KT 계열사였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네네네. 근데 이 종목이 원래는 잘 안 보이는 종목인데 네.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이 보신 이유가 있는데 이 종목이 기생충 관련주로 한번 떴었습니다. 이 IPTV를 운영하다 보니까 여기서 예전에 기생충이 막 상을 받고 했을 네. 때 다시 보시려고 이제 여기서를 많이 하다 보니까 IPTV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었거든요. 이제 그때 이제 기생충 관련주다. 그래서 이 종목이 기생충 관련주다 해서 그때서야 사람들이 많이 보던 종목. 원래는 잘 안 봅니다. 거래량도 이렇게 많은 종목도 아니었고 최근 들어서 한번 곽강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후속 움직임들 나타날 수 있어서 한번 나온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 종목은 지금 코스닥에서 한 5,000원대 나오고 있는데 요즘에는 좀 거래량 조금 줄긴 했습니다. 예전에 거래량 많이 나왔던 부분 이 뒤에도 후속 움직임이 좀 기대되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 이후에 움직임 다시 한번 거래량이 나올 수 있는 부근점에서 이 프로그램이 나온 것으로 보여지니까 네. 오늘 한번 보시고 나서 가격 전략까지 잘 세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 종목의 이름을 처음 봤을 때 KT 계열사인지 몰랐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도 이번에 이제 IPTV로 부모님과 함께 기생충을 봤거든요. 그래서 좀 추억이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 마지막 그 알파벳에 대한 힌트가 조금 더 없을까요? 말씀드렸다시피 천리안 나오늘이 하이텔입니다. 네네네. 그럼 이걸로 하겠습니다. 하나로 쭉
신속하게 할게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첫 번째, 두 번째 힌트 모두 들어봤습니다. K로 시작되는 세 가지 글자의 알파벳으로 영어로만 구성된 세 가지 글자의 종목이고요. KT 계열사 중에서 IPTV 같은 영상 콘텐츠 업을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천리안과 나우누리, 하이텔 중에서 한 가지 그 앞에 알파벳 그게 들어간다고 하니까 잘 생각을 하셔서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자 퀴즈 이제 K로 시작되는 세 가지 글자의 종목이고요. 이 종목 말고도 골수해핑 리스트에 어떤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적중 골수에 관심 종목 오늘의 추천주 게시판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다른 종목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렇게 드린 힌트로 정답을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정답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 시청자 종목 상담이 끝나기 전까지 보내주시고요. 저희가 5분을 뽑아서 상품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다음 코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청자 관심 종목 상담 도와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종목 상담 도와드릴 텐데요. 지금 실시간으로도 접수 가능하십니다. 한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첫 번째 문자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문자는 8300님께서 보내주신 KMW이고요. 매수가 5만 원, 비중은 20%라고 하십니다. 향후 전망과 투자 전략 부탁드리고 목표가, 추가 매수 여부, 가격도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결론적으로는 보유를 하시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요. 다른 것보다 왜 보유냐면은 매수가가 좋으세요. 5만 원이고 지금 5만 300원이기 때문에 거의 본절 인근이거든요. 그거는 소위 말해서 윗골에 물려가지고 그 뭐라 그럴까요? 탐욕에 젖어서 산 것다기보다는 조정을 주고 좀 시장도 빠졌겠다. 어쨌든 화이브 시스템화가 한 번 더 수혜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라고 생각해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충분히 끌고 가실 수 있는 가격대 맞다고 판단이 돼서 일단 보유를 말씀드리고요. 추가 매수는 사실은 지금 그거는 조금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미 20% 비중이 들어가셨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되게 힘 있는 종목이니까 최근에 장이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비해서 많이 안 빠졌고 보시면은 의미 있는 자리를 정확하게 지켜주고 있어서 지금 보면 라인을 그어놓은 이 자리에서 지금 바닥을 잡고 있고 이 바닥을 잡는 걸 보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 상승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유고 현재 이 구간은 한번 상승했다가 저항을 받았던 구간에서 오히려 지지를 받는 구간으로 정확하게 전환되는 모습도 보여줬고 딱 그 라인에서 지지를 계속 주고 있기 때문에 신뢰도 높은 바닥권을 형성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종목이 너무 많이 상승을 했다가 지금은 일부 조정을 주고 여기서 추가 상승 여부를 모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추가 상승 여부를 모색하고 있는 이 자체가 나중에 되면은 만약에 여기서 어느 정도 빠져요. 빠졌다고 가정을 했을 때 결국은 위에서 못한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잡고 있는 거일 수도 있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슈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지고 오는 계시되 현재 구간에서 20% 비중이면 충분해요. 더 늘리시기에는 사실 너무 많이 왔고 지금 실적이 앞으로도 좋아질 거다. 근데 만약에 실적이 좋아졌어요. 실적도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나중 되면은 실적이 좋아졌는데 주가가 빠졌을 때 나온 뉴스가 뭐라고 저희도 자주 말씀드렸지만은 결국 실적이 주가에 반영되었다라는 뉴스와 함께 종목이 빠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종목이고 기술적으로 정확하게 기술자를 지켜주고 있고 실적도 좋아지고 있지만 단기간에 급상승한 건 맞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추가 상승을 했을 경우에도 이미 20% 비중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구간 나오고 만약에 여기서 빠질 경우에도 충분히 저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손절을 하실 수 있거든요. 네. 때문에 현재 포지션 유지를 하시면서 갔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MW 일단 보유하시라는 전략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1156님께서 보내주신 RFHIC이고요. 매수가 33,650원, 비중은 20%라고 하십니다. 방송이 많이 도움이 되고 있어서 감사드린다는 문자를 보내주셨고 매도가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RFHIC도 똑같은 5G 관련주 종목이고요.
일단 매수가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쁘지 않으십니다. 33,000원이면은 조금 뭐 저점은 알지만은 현재 박스권에서 중단선에서 이제 매수를 하셨고 현재 조금은 수익권이신 부분인데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제 좀 그저께 어제죠. 어제 거래량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일단 어제 가격을 조금 지켜주는지부터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가격이 바로 직전 고점이었고 또 어제 좀 거래량이 좀 나왔기 때문에 어제 가격을 지켜주는지부터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지금 장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RFH 같은 경우 현재 2%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면서 어제 가격을 지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점에서 눌렸던 부분도 지난번에 전전 고점이거든요. 여기서 저항을 한번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관해서 매물소 과정이 조금 필요할 뿐이지 여기 이상 못 올라간다라고 확정지어진 상태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 오늘 수요일이니까 수목금해서 36,000원을 이탈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켜주셨다가 그 위에 목표가의 한 4만 원대부터 조금씩 비중을 줄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만약에 종가상으로 36,000원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그때는 비중을 절반 정도 수익 실현해 주셨다가 나머지 비중에 대해서 한 33,000원대 다시 한번 매수를 노려도 괜찮으시나 일단 매수 없이 지켜보셨다가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때 이번에 팔았던 물량 다시 사셔도 되시니까 일단은 수목금에 36,000원 지켜지는지부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36,000원이 지켜지는지 이탈이 되는지 이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요. 만약에 이탈하지 않는다면 4만 원대부터 비중을 축소해 보시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 종목은 3788님께서 보내주신 PSK입니다. 매수가 23,500원, 비중은 30%이시고요. 명쾌한 진단 부탁드린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은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죠. 이제 삼성전자 올라오고 하이닉스 올라오면서 관련된 한때 이제 방송가에서 많이 얘기했던 소부장 이런 소재, 뭐 장비 부품 이런 종목들이 같이 올라왔는데 그때 이제 올라왔던 종목이고 지금 매수가가 이분도 오늘 그래도 오셨던 지금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매수가들이 다 괜찮아요. 23,500원이면 지금 22,450원 1,000원 차이거든요. 물론 가지고 계시는 입장에서는 손실권이기 때문에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윗꼬리에서 소위 말하는 탐욕의 구간에서 들어가신 건 아니기 때문에 장 때문에 밀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가져가실 수는 있으나 사실은 단기에 급등을 해서 기술적으로 정확하게 쌍봉을 그려준 것도 있어요. 근데 앞으로 현재 구간에서 그러면은 매도를 해야 되느냐, 쌍봉이 나오고 강력한 매도 신호가 나왔으니까 매도를 해야 되느냐 물어보면은 아직까지도 보유해요. 왜냐하면은 장이 빠졌기 때문에 보유를 말씀을 드리고 장이 올라가면은 괜찮은 종목들, 괜찮은 섹터의 종목들도 같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물론 보유를 말씀을 드리는데 문제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시장에 들어온 지도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한번 슈팅이 강하게 나왔고 어느 정도 터는 물량들도 나왔기 때문에 제 생각에 만약에 반등을 해서 이 종목이 어느 정도 레벨까지 갔을 경우에는 비중을 조금 줄여서 조금 소위 말하는 시장에서 오래 있던 종목들, 좀 덩치 큰 종목들 이런 쪽으로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현재 구간 보유하셔야 돼요. 보유하시는 게 맞고 보유라는 말씀이시 추가 매수는 아니에요. 아까 그 KNW랑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괜찮은 가격이 들어오셨고 30%면은 적은 비중 아니에요. 적은 비중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져가실 수는 있겠지만 일단 목표가를 한 27,000원에서 28,000원 정도 잡으시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시장 보고 손절가를 좀 넓게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되고 시장이 안 좋아서 그러는 거고 일단 삼성전자도 뭐 빠지고 있는데 여기서 개별주들이 버티기 좀 힘든 건 맞아요. 그래서 손절가는 러프하게 한 2만 원까지 정말 잡으시고 좀 넓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장이 좀 돌아서서 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속도가 삼성전자만도 못해요. 삼성전자만도 못한 상승 속도를 보여주면은 그때 조금 반등했을 때는 조금 비중을 줄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시장은 언젠가 반등을 하기 마련이고 네. 지금 거의 다 바닥에 왔기 때문에 반등 시에 삼성전자보다 그리고 하이닉스보다 빠르다. 그러면은 일단 목표가 28,000원 잡고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28,000원 만약에 도달하면은 일단 거기서 절반 정도 차익 실현을 하시고 추가 돌파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정석이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PSK 일단 보유를 하시고요. 목표가는 27,000원에서 28,000원, 손절가는 길게 2만 원 정도로 잡아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으로 네 번째 종목은 8430님께서 보내주신 다원시스입니다. 매수가 18,000원, 비중은 70%라고 하시고요. 어려운 시장에서 수고 많으시다고 이게 문자를 보내주셨고 앞으로의 전망 부탁드린다고 하십니다. 분석 들어볼까요? 네, 일단 다원시스 회사가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속도, 그러니까 전동차 시장을 현대로텀이 거의 독식을 하고 있는 시장에서 다원시스가 작년, 재작년에 수주를 조금 뺏어오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좀 기술력이 있는 회사라는 것을 입증을 했고, 실적 또한 굉장히 좀 놀라운 발전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최근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 올 초까지 주가가 좀 부지런히 올라왔었는데, 문제는 이제 저번 달, 이번 달 2월 20일 기점으로 해가지고 시장이 좀 좋지 않다고 하다 보니까 좀 하락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대처법은 14,500원 정도 수준, 제가 빨간 선을 그어놓은 수준에서는 솔직히 추가 매수가 한 번쯤은 가능할 수 있는, 그러니까 14,000원에서 14,500원 추가 매수가 가능은 합니다만, 문제는 뭐냐면 시청자님께서 지금 비중이 너무 많아요. 애초에 처음에 너무 많은 비중을 사게 되면은 시장이, 그러니까 종목이 나빠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시장이 나빠졌을 때 대처법이었거든요. 종목이 나빠지면 순저를 쳐버리면 끝납니다. 근데 한 종목의 비중을 처음부터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시장이 나빠져서 내 종목이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 빠졌을 경우에 대처법이 없다라는 거죠. 이랬을 경우 좀 시간 투자가 좀 필요하게 될 경우인데,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15,000원대까지는 일단은 좀 마음 놓고 좀 빠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지켜보셨다가 14,500원 정도로 좀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비중을 조금이라도 줄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를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13,000원까지,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여기서 한 20% 가까이 더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14,500원을 이탈 시에는 조금이라도 비중을 줄여놓고 나중에 13,000원대, 12,000원대에서 그 비중 줄였던 비중 다시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오히려 더 이득이 될 수 있으니까,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은 홀딩해 주셨다가 14,500원 체크해 주시고, 반등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래도 매수가가 높다 보니까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부근대 18,000원대에서는 비중 축소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15,000원까지 좀 지켜보시고요. 14,500원의 이탈 시 비중을 축소해 보시고, 또 반대로 반등이 나올 때는 매수가 부근에서 역시 비중을 축소해 보시라는 전략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3807님께서 보내주신 코스모화학입니다. 매수가 9,500원, 비중은 20%라고 하시는데요. 지금 손실 중인데 매수가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확실히 지금 종목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시장에 우리가 되게 예민한 상황이긴 해요. 왜냐면은 개인 투자들이 통상 시장을 잘 안 봅니다. 코스피, 코스닥도 안 보고, 코스피, 코스닥도 잘 안 보시는데 나스닥, 뭐 다우를 볼 리는 없죠. 그런데 지금 시장이 많이 빠진 경우에는 통상 시장에 예민해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주로 말씀드리는 게, 어쨌든 간 1,800 한번 빼꼼 구경하고 올 수는 있겠지만 다시 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도 그런 지점인데, 지금 거의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죽지 않는 종목, 괜찮은 종목들은 가지고 가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마치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도 괜찮은 종목의 하나다라고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아쉬운 거는 뭐냐면 매수가가 좀 높긴 해요. 9,000원이면은 매수가가 좀 9,500원이면 매수가가 좀 높긴 한 점은 맞아요. 왜냐하면은 9,500원 점이 꼭 비싼 가격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KNW 같은 경우도 사실은 올라온 거에 따지면은 비싼 값에 샀을 수도 있어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그리고 오히려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는 쭉 차트를 당겨보면은 많이 빠졌다가 이제 반등을 주는 자리에 들어가신 것도 맞아요. 근데 왜 높은 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게 가다 보면 차트가 이제 제가 보고 있던 종목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갈지 안 갈지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갔어요. 근데 예를 들면은 갔는데 오늘 가길래 내일 살까 했는데 내일도 또 상승을 해요. 모레도 상승을 해요. 그러다가 참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거의 단기 고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 고점에 물리신 경우에는 이제 손절을 고민을 하시기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좋은 자리에 들어가셔야지 추세를 볼 수 있는데, 지금 조금 매수가가 안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앞으로는 매매하실 때 너무 따라가시는 매매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식이 시장이 올라올 때 같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장이 조금 후반에 돌아주니까 이 종목도 원래 시가 마이너스 2.5에서 시작했다가 종가가 2.5거든요. 그 얘기는 시장이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갈 수 있는 끼가 있는 종목이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반등할 때까지 이 종목도 살 수 있는 종목이니까 들고 갔으면 좋겠다. 단 아직 비중 확대나, 왜냐하면 20% 비중은 작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종목이 20%가 넘는 거는 그 이상 태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 보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반등할 때까지 좀 천천히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시청자 종목 상담 모두 들어봤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자 고수의 피 퀴즈 답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의 퀴즈는 K로 시작되는 3가지 글자의 종목이었는데요. 오늘의 정답 공개해 주시죠.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네, 오늘은 진짜 어려웠어요. 맞죠. KT 천리마 같기도 하고 천리안 같기도 하고 그런데. 천리마. 예. 천리마 마트를 열심히 샀더니 정답은 KTH고요. 네. 일단은 매수가하고 말씀드릴게요. 매수가는 저희가 이제 뭐 거의 오늘 시가로 잡는데 오늘 생각보다 장이 많이 밀려가지고 매수가 밑으로 나왔으니까 손절가를 감안하시고 뭐 들어가셔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현재가 이하 매수 가능하시고 만약 매수하려면 오늘 시가를 잡았거든요. 5,660원 잡았고 목표가는 6,500원, 손절가 5,300원 잡았는데 손절가 5,300원 이탈하기 전까지는 한번 관심 종목에 담아놓고 관심 있게 보셔도 된다. 최근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생충 관련된 이슈로 한번 세게 나왔다가 지금 나오기 전 자리, 그러니까 소위 말해 상승 나오기 전 자리로 돌아간 상태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거품이 싹 꼈다가 도로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는 나중에 뭐 거품이 낄 수도 있고 또 어쨌든 간 원래 시장에서 무관심한 종목이었다 지금 관심을 좀 받은 종목이기 때문에 어떤 섹터나 이슈로도 엮을 수도 있는 종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 관심 종목이 참 담아 놓으셨다가 손절가를 보시면서 한번 진입해 보셔도 큰 무리가 없는 종목이 아닌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정답은 KT 계열사 KTH였습니다. 오늘 현재 매수가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좀 지켜보시면서 손절가 염두에 두시고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정답자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정답자는 1801-6651-7004-4309-7755님 이 5분께서 선정이 되셨습니다. 저희가 고수의 피익 일주일 무료 이용권을 드릴 테니까 다양하게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좀 퀴즈가 어려워서 그런지 문자 이제 다른 멘트도 많이 없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이제 퀴즈가 어려워도 다른 멘트라도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기쁘게 받아드릴 테니까 네, 많은 연락 K에는 괜찮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답 처리할 거니까요. 냉정하게 또 해주시려고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상담부터 퀴즈, 투자 전략까지 두 분과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데일리엔 장중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부의 새로운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기준이 적용된 첫날 공매도 거래 규모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RX 공매도 종합포털에 따르면 어제 유가증권 시장의 공매도 거래 대금은 4,618억 원으로 전날보다 48% 줄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폭락장이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달 19일 이후 가장 작은 것입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공매도 거래 대금은 34% 줄었고 기관 투자자는 62% 감소했습니다. 어제 금융위는 시장 안정 조치의 일환으로 3개월간 공매도 과열 종목 대상을 확대하고 지정 종목의 공매도 금지 기간을 하루에서 10거래일로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새 기준에 따라 처음으로 11개 종목이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됐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파미셀 1개 종목이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DNA 링크, 마크로젠 등 10개 종목입니다. 이들 종목은 오는 24일까지 10거래일 동안 공매도가 금지됩니다. 2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49만 명을 넘기면서 취업자 수가 3개월 연속 40만 명대 이상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83만여 명으로 1년 전보다 49만 2천 명 증가하면서 작년 12월과 올해 1월에 이어 석 달 연속 40만 명대 증가를 이어갔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비교 기준인 15세부터 64세 고용률은 66%로 2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였습니다. 실업자는 115만 3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5만 명 줄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음식 숙박업은 취업자 수 증가폭이 크게 둔화한 반면 택배 등 운수 창구업은 증가세를 보이는 등 산업별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3월 들어 절대 수출액은 늘어났지만 조업일수 차이를 반영한 일평균 수출액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은 133억 3,900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22%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일평균 수출액은 오히려 2.5% 감소했습니다. 절대액을 기준으로 반도체, 석유 제품, 승용차와 무선통신기기 등의 수출은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한 반면 선박과 액정 디바이스 등은 부진했습니다. 상대국별로는 중국과 미국, 베트남, 일본 등에서 호조를 보였습니다. 같은 기간 수입도 14%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들어 10일까지 무역 흑자 규모는 4,10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한일 정부가 어제 제8차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열고 16시간에 걸친 마라톤 영상회의를 진행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도 뚜렷한 결론은 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국은 오늘 배포한 자료를 통해 한국의 제도 개선을 포함한 양국의 법적 및 제도적 수출관리 역량 강화 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국의 수출 관리와 기술 이전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를 언제 끝낼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끌어내지 못했는데 대신 현안 해결을 기여하기 위한 대화와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SK텔레콤이 ICT 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합니다. SK텔레콤은 오늘 뉴레이커 얼라이언스와 공동으로 디지털 건강관리 전문회사 인바이츠 헬스케어를 설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SK텔레콤은 헬스케어 사업부를 분사했습니다. 뉴레이커 얼라이언스가 대주주로 참여했고 SK텔레콤은 43%의 지분을 확보해 2대 주주가 됐습니다. 예정된 주주사의 참여가 완료되면 인바이츠 헬스케어의 기업 가치는 1,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회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앞으로 정보 ICT 기술을 활용한 개인의 만성 질환 관리 플랫폼 구축에 나설 예정이며 SK텔레콤의 글로벌 헬스케어 사업 파트너십을 이어받아 국내 유망 중소기업들과 함께 글로벌 시장 진출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현대자동차가 다음 달 출시 예정인 준중형 세단 올류 아반떼 티저 이미지와 영상을 오늘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과감한 디자인과 일상을 혁신하는 최첨단 안전 편의 기술, 효율적이면서도 역동적인 주행 성능을 조화시켰다고 회사는 소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오늘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의 증액과 지원 사업 신설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대우건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을 돕기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합니다. 이를 위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가 오피스텔의 임대료를 2개월간 30%씩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은행이 프리덴셜 생명 인수전에 뛰어든 IMM 프라이빗 에쿼티에 인수금융을 제공하기로 해 향후 우리금융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이데일리엔 당중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네, 수요일 오전 고수의 관심 종목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봤습니다. 고수의 픽 퀴즈는 내일 아침 8시 50분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방송으로 힌트 얻으시고 퀴즈 맞히셔서 주식 투자에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방송 유튜브에서도 실시간으로 시청과 채팅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뿐 아니라 더 자세한 주식 정보가 얻고 싶은 분들은 노란통 메신저 고수의 관심 종목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 오픈 채팅방 들어가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샵 3772번으로 참여 요청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 50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